예, 우리 시장 연중 최저치로 추락한 상태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의 영향까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시장 상황들 다시 긴급 진단하고요. 또 그런 가운데 소위 좀 피할 수 있는 또 대피처나 전략들은 어떤 것인지 알아봅니다. 박우경 유안타증권 영업부 차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시장의 조정 양상에 이제 설상가상으로 바깥 상황까지 도와주지 않고 밀리는 상황이고요. 특별히 이제 외국인 매도가 계속 최근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미와 함께 시장 영향들부터 짚어주세요. 사실 전업종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좀 매도한 지가 이제 점차적으로 좀 거의 10월 달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측면들이 글로벌적으로 본다면은 공격적인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그다음에 미중에 대한 무역 전쟁의 장기화, 최근 들어서는 스파이칩 관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나스닥이 어제도 전일 밤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우선 쉬는 것부터 좀 자금을 좀 빠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동성 측면에서 좀 빠르게 좀 매도세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같으면은 내년도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이익적만 하향들이 오히려 최근 들어 3분기 실적 이후에 그런 우려들을 더욱더 외국인 매도세가 좀 강화되는 것 같아서 최근 들어서 그런 전체적인 시장을 좀 본다면은 이제 매물을 지속적으로 좀 불리는, 그래서 투자자들에 대한 그런 어느 정도에 대한 그런 시장 내 매수 주체가 상당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어느 정도의 저점을 예단하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의 그런 위험 관리 측면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의 조정과 외국인의 매도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러면 조금 진정이 되거나 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안전한 섹터나 투자처는 어디입니까? 증시 내에서.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주가가 좀 덜 빠지거나 상대적으로 주가가 하락 속에서 좀 반등하는 좀 업종들, 종목들이 사실 보이긴 했습니다. 통신주가 그중에서도 눈에 띄게 좀 상승세를 좀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금융주,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수혜로 금융주,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배당 성향이 높은, 연말로 갈수록 배당 성향이 높은 업종 중심으로 그런 매수세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런 하락장에서의 그런 회피 업종들은 아무래도 통신, 그다음에 배당 관련된 배당 종목, 금융 쪽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세였다. 하지만 그런 지금에 와서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런 올라간 종목을 좀 매수하기보다는 지금 단기 반등을 좀 노리고 오히려 실적이 좀 개선될 수 있는 3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단기 반등을 좀 노리는 것이 좀 맞기 때문에 이미 조금 그동안에 좀 올랐던 업종들을 좀 늦은 감이 좀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번 주가 어느 정도의 클라이막스 단기 저점이 조심스럽게 좀 점쳐지고 있어서 그런 종목 오히려 좀 많이 빠졌지만 3분기 실적, 그다음에 향후에 그런 기존에 많이 빠졌던 그런 2차 전지, 성장주,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MLCC 관련된 이런 업종으로 다시 한번 좀 재반등을 좀 노리는 기회가 오히려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장주가 조정을 꽤 크게 이제 순간적으로 꽤 많이 올랐는데 한 번에 떨어지는 낙폭이 굉장히 종목별로 크니까요. 7%, 9%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성장주에 대한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는 여전히 좋게 보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가치주로 가자는 얘기인데 성장주 쪽으로 보신다고 하면, 근데 한편에서는 이제 좀 가치주나 내수주 이런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시각도 있는데요. 사실 주가를 좀 위험에 대해서 하락에 대해서 좀 회피하거나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한다면은 가치주 투자가 지금에서는 좀 맞을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 측면에서 오히려 단기 반등에 대한 그런 관점이 있으신 투자자라면은 가치주보다는 오히려 성장주의 납폭에 대한 그런 기회를 좀 노리는 것이 좀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그닥 그렇게 큰 폭으로 좀 하락하지 않은 업종 중에 하나가 유가 관련주 종목들은 사실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제가 봤을 때는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이런 플랜트,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 들어서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한국카본, 동성화이트 이런 본행제, 그다음에
성강밴드라든가 뭐 태광 같은 이런 플랜트 업종들은 의외로 유가가 예. 상승 트렌드로 좀 점쳐진다면은 이런 쪽으로 해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낙폭은 크지는 않았지만 아직까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업종으로 좀 가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그래서 가치주는 조금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관점입니다.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쪽에 낙폭과대에 대한 매력이 더 있다고 보셨고요. 그런 기준하에 또 내수주 가운데는 그나마 조금 찾아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그나마 조금 네. 이익 성장이 좀 나거나 추세가 조금 전환됐다는 그 종목들은 좀 보이기는 하는데요. 내수주 중에서는 관심 종목으로는 제일기획, 그다음 이마트, GS 리테일을 제가 이제 세 종목 정도를 좀 관심 종목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짧게 좀 말씀을 드린다면은.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이제 분기당 그런 그 수익성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고요. 3분기도 실적에 좀 사상 최대가 좀 나올 수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사업들도 좀 상당히 광고 집행이 좀 잘 되고 있다. 그 광고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 전통적인 광고를 좀 많이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 디지털 쪽으로 좀 광고 집행이 좀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좀 광고 집행을 좀 많이 하기 때문에 이익 성장이 향후에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고, 이마트 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좀 빠졌습니다. 빠졌다가 좀 되돌리고 있는 양상인데, 이마트도 어느 정도의 그런 그 실적에 대한 우려는 마무리되는 측면이 있어서 재반등 기회가 좀 노릴만하고, GS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쪽보다는 이익 성장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외국인이 좀 매수가 강화되는 그런 내수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대략적인 그 섹터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종목, 두 종목 가지고 오셨는데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그 관심 종목 가지고 보는 거는 조정 국면에서 우리 산업을 좀 갖고 왔습니다. 네. 우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Q랑 P가 동시에 이제 늘어나고 있는 업종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부품 쪽인가요? 예, 네. PTC 히터라고 네. 해서 이제 공조 사업에 필요한 그런 공개 그런 냉방과 열난방들을 조절하는 그런 그 히터를 좀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1차 밴더는 아니고요. 2차 밴더로서 이제 글로벌 1차 밴더에다가 납품을 함으로써 점차적으로 그 매출량이 상당히 내년도부터 상당히 폭이 좀 늘어날 걸로 좀 보이고, 아무래도 전기차 시대를 맞다 보니까 단가가 상당히 좀 높아졌습니다. 약 20만 원에서 30만 원대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좀 변모했던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 들어서 자회사 우리엠 오토모티브에 대한 그 센서 매출이 만도랑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함으로써 최근 들어 센서 매출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자율주행 전기차의 직접적인 수혜가 우리 산업으로 좀 돌아오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예, 우리 산업. 가격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좀 무난할 네. 것 같고요. 이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현재가는 31,600원, 500원 움직입니다. 또 한 종목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AJ 렌터카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SK 네트워크스가 이제 피인수한다고 이제 공식 발표를 예. 하면서 오히려 주가는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히려 AJ 렌터카의 그 장기 렌트랑 이제 법인 렌트 높은 비중하고 이제 SK 네트워크스의 그런 개인차 비중을 적절히 그 조화를 한다면은 상당한 그 시너지 효과가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걸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그런 공유차 뭐 이런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렌트에 대한 그런 그 리스에 대한 점차적으로 대중화도 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J 렌터카는 오늘은 뭐 하락합니다만 12,800원 이 정도 수준인데요. 가격 전략은요? 매수가는 AJ 렌터카도 현재가 부근에서 좀 바람직하다고 좀 보고 네. 있고요.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상황 속에서 대피처로서 좀 공략할 만한 섹터가 어딘가 얘기해봤고요. 관심 종목까지 두 종목 AJ 렌터카, 우리산업 이야기 들었습니다. 유한타증권 영업부 박우경 차장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9시 37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두 시장은 2%대 정도 하락인데요. 예, 오늘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중국 증시도 그렇고 환율도 그렇고 상황들 볼 게 많으니까요. 잘 챙겨보시면서 또 저희 방송 참고하시면서 좋은 전략 세우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